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자, 우리 관성법칙과 가속도 법칙 이제 수업 중에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처 문제를 수업 시간에 다 풀지 못했어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못 푼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해설은 반드시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번외편으로 따로 문제풀이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성법칙과 가속도 법칙 총 8페이지 학습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4페이지에 있는 7번, 즉 예제 5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방금 8쪽이라고 했죠. 총 맨 처음 올린 관성법칙과 가속도법칙 학습지는 7쪽까지였어요. 7쪽까지밖에.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왕 문제풀이 강의를 따로 찍게 됐으니 한 2문제 정도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8쪽까지 만들어졌으니까 혹시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아직 7쪽이다 라고 하면은 새로운 파일 다운받아서 8쪽까지 8쪽까지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뭘 할 거냐? 4쪽에 7번 괄호, 즉 예제 5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6쪽, 학습지 6쪽의 아래 예제 1, 2 그리고 7쪽 예제 3, 예제 4, 예제 5 마지막 새롭게 추가됐다 했죠. 8쪽에 예제 6, 예제 7까지 이렇게 총 8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8문제는 쉬운 것도 있고요. 이렇게 모의고사에 3점짜리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풀어볼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 이 번외편이 사실상 여러분들 출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요거를 보는 친구들은 나름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인 거잖아. 그러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일시정지 한 다음에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이 8문제 먼저 한번 꼭 풀어보길 바랍니다. 아셨나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일시정지하고 풀었다고 믿고 바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괄호 4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디 나온 거냐? 2019학년도 9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 1 모의고사네요. 작년 9월이었어요. 자, 보자. 문제는 무조건 처음부터 읽어라. 그림 가는 수평면에 놓인 물체 A가 물체 B와 실로 연결되어 등가속도 운동한대. 나는 A가 C와 연결되어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이래. A와 B의 질량은 스몰 m, 스몰 m이고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4분의 1 G만큼 크다. 이 G가 뭘까? 제가 관성법칙과 가속도법칙 맨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 얘기했죠? 바로 이 G가 뭐예요? 그렇죠. 중력 가속도죠. 그럼 중력 가속도 G가 주어졌어요. 그럼 간단히 얘기해서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는데 이곳의 중력 가속도가 G래. 그럼 이 질량 M인 물체가 받는 중력, F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G. 이렇게 된다고 우리 관성법칙과 가속도법칙에서 계속 얘기했죠. 마지막 10분 동안. 그 얘기는 그럼 뭐겠어? 요 B라는 놈 질량 M이네? 그럼 얘는 중력의 크기 얼마다? 중력 가속도 G니까 mg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알아두고 문제 더 읽어볼게요. 4분의 1 G만큼 크다. C의 질량을 구하는 거야. C의 질량. 그럼 C의 질량 우리는 mC라고 해볼게요. C의 질량. 단 조건이 주어지네. G는 중력 가속도고 오케이 주어졌고 실의 질량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물리학 1에서 이 말은 계속 나올 겁니다. 미끄러운 수평면, 미끄러운 수평면, 미끄러운 지표면 또는 마찰, 공기 저항이 없는 여러분들은 물리학 1을 공부할 때 항상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는 그런 특별한 상황만 논하게 될 거야. 이걸 계산하면 너무 어렵거든.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은 이 조건을 앞으로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문제를 풀 때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계속 무시한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이 조건들 다 봤는데 여기에 또 처음 보는 조건이 있어요. 처음 보지 않는 친구도 있을 텐데 실의 질량도 무시한대. 마찰과 공기저항 무시하는 건 미안합니다. 제가 지난번 이전까지 물리학 1 이 강의에서 계속 얘기했어. 근데 실의 질량을 무시한다는 건 처음 등장했죠. 요게 뭐냐? 우리 지난 시간 제가 요런 그림 하나 그렸죠. 자, 두 나무 토막이 있는데 실로 연결했어. 이 문제와 같이. 그래서 뭐 여기를 이 오른쪽에 있는 놈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힘으로 당겨. 오케이? 어떤 힘으로 당겨? F'이라고 F-로 하는 힘으로 당겨. 그럴 때 이 실이 양 물체를 당기는 힘, 즉 이 실이 예를 들어 이 물체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볼게. 이 문제와 상관없이. 그러면 이 실이 물체 A를 당기는 힘을 우리는 F1이라고 하고 이 실이 물체 B를 당기는 힘을 F2라고 해볼게. F1, F2. 그럼 어떤 조건에 있었어? F1은 어떻다? F2와 같다. 요런 조건 있었죠? 지난번 예제 풀 때 보여줬잖아. 이렇게 놓고 풀어야 한다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요 조건이 성립하려면 바로 요 조건이 따라와야 합니다. 오케이? 왜 그런지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조금 심한 내용이고요. 요런 조건을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텐데 이렇게 줄로 연결되거나 실로 연결된 문제에서 요런 조건, 실의 질량을 무시한다라는 말은 결국 요러한 조건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말로 보면 됩니다. 오케이? 즉 동일한 줄, 하나의 연속된 줄 내에서는 이 줄이 양쪽 물체를 당기는 힘, 양쪽 물체를 당기는 힘이 같다. F1과 F2의 크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아셨나요? 요거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요 F1, F2와 같은 거를 우리는 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참고서나 문제집 보면은 장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장력이란 용어는 이제 더 이상 교육 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 이 줄에서 줄이 당기는 힘 얘기할 때 장력이란 용어를 얘기하지 않은 거고. 하지만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그럼 이 F1과 F2가 같다는 개념이 아예 안 나오냐? 그건 아니야. 장력이란 용어만 안 쓴다는 거야. 장력이란 용어만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지 실제로 뭐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실이 또는 줄이 A를 당기는 힘 요렇게 아예 명시를 해줘. 옛날에는 장력을 구해라 라고 했으면 요즘은 줄이 A를 당기는 힘 또는 뭐 줄이 B를 당기는 힘, 실이 A를 당기는 힘, 실이 B를 당기는 힘 요런 식으로 장력이란 용어만 안 쓸 뿐이야.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게 장력이다 라는 것까지. 아셨나요? 앞으로 용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잖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다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C의 질량 G 이렇게 됐고. 자, 요거 필기할 건 필기하세요. 문제 푸는데 방해되니까 지우도록 그냥 혹시 모르니까 안 지우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요 상황 뭐야? B는 얼마의 중력을 받고 있어? M, G를 받고 있죠. 가에서. 그럼 A는 질량 M 있으니까 당연히 잠깐만 종이 쳤네요. 자, A는 질량 있으니까 마찬가지 A도 뭘 받을까? 당연히 중력을 받겠죠? 그런데 생각해봐. 여러분들 내가 이 핸드폰을 내가 이런 교탁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놔. 책상에 생각해봐. 올려놔. 그럼 이 핸드폰은 중력을 받아 안 받아? 받죠? 근데 뭐 하고 있어? 정지해 있죠? 정지 상태 유지하고 있어. RGIM이 얼마? 0. 정지 상태 유지하고 있으니까 운동 상태 안 변하잖아. 중력이 작용하는데 왜 RGIM 0일까? 내 손이 떠받치고 있으니까. 이처럼
이렇게 수평면 위에 있는 질량 얘는 중력을 받기는 받지만 이 수평면이 얘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는 중력에 의한 효과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왜? 중력과 떠받치는 힘이 서로 뭐하니까? 상쇄되잖아. 마치 핸드폰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오케이? 그럼 요런 상황에서 A에 작용하는 힘은 뭐만 고려하면 된다? 빨간색으로 하면 요 줄이 당기는 힘, 바로 아까 여기서 얘기한 장력만 고려하면 된다. 아셨나요? 그런데 이거 도르래는 줄의 방향만 틀어주는 거지 동일한 줄이죠. 그럼 마찬가지 줄이 B를 당기는 힘, 요 F랑 F1, 요 F2 어떤 관계라고? F1은 F2랑 같은 관계라고. 동일한 줄이잖아. 도르래를 신경 쓰지 마세요. 도르래는 방향만 바꿔준 거야. 방향만 바꿔줬다는 게 뭐냐? 자, 요 가 그림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떤 그림이랑 같아? 가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결국엔 이 상태잖아. A가 있고요. 줄이 있고 B가 있고 얘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mg의 크기로 당기고 있는 거지. 이거 G예요. 제가 잘못 그렸는데 G. mg. 요거랑 같은 그림이잖아. 다를 게 뭐가 있어? 줄이 A를 당기고 그리고 B한테는 직접적으로 mg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mg라는 거 힘의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줄이 당기고 요거랑 완전 같은 케이스잖아. 오케이? 즉 요 그림에서 요 그림 차이가 뭐야? 도르래에 의해 B가 어떻게 된 거야? 꺾인 거지. 이 도르래로 인해 B는 뭘 받게 된 거야? 중력, mg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지. A는 중력의 효과를 받지 않지만 도르래의 역할은 딱 그것까지예요. B가 중력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해준 거. B의 방향을 이 수평면 위에 있던 거를 mg로 당기는 건데 mg로 당기는 거랑 대신에 아예 도르래를 설치해서 B를 아래로 떨궈 놨더니 그럼 지구가 대신 mg란 힘으로 당겨주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이때는 내가 mg로 당겨야겠지만 별 차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똑같은 문제로 봐도 돼요. 자, 어쨌든 자, 그럼 요거 어떻게 할까? 실로 연결된 물체 어떻게 보라고 했어? 줄로 연결된 물체, 실로 연결된 물체 한 물체로 보라 했죠? 그럼 어떻게 돼? 요거 가 같은 경우 어떻게 돼? 한 물체로 보면 얘 질량 얼마야? m. 얘도 질량 m. 그럼 F R자 얼마? 한 물체로 보면 이거 뭐야? 지금 요거랑 같은 거잖아. A 플러스 B에 mg랑 같은 거 아니야? 질량 얼만데? 그럼 2m이겠지. 그럼 F는 R자임 mg는 질량, 그 R장을 받는 물체의 질량 2m 곱하기 가속도 a겠죠? 그쵸? 그럼 a는 얼마야? a는 2m분의 mg니까 따라서 2분의 1g래. 아! 이 두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g라고. 실로 연결된 물체는 뭐랑 같다고 했어? 팽팽하니까 둘은 같이 운동을 함께 할 수밖에 없잖아. 실로 연결돼 있잖아. 그때 손잡는 거 예시로 보였잖아. 친구 셋이서 손잡는 거. 그럼 얘랑 얘 AB의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고. 얘도 A 2분의 1G, 얘도 A 2분의 1G. 근데 나와볼게요. 그러면 현재까지 잘 구했죠? 나와볼게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4분의 1G만큼 크다. A의 가속도는. 자, 그럼 여기서 A는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G 더하기 4분의 1G 하면 4분의 3G라고. 오케이? 얘는. 근데 A의 가속도의 크기는 C의 가속도의 크기랑 같겠죠? 그럼 얘도 한번 그려볼까? 새롭게? 그럼 위에다 그려볼게요. 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야 지금? 아까 가랑 똑같이 봐봐. A가 있고요. C랑 연결되어 있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R자 힘? 질량 MC라고 했으니까 얘는 중력이 얼마겠어 그럼? MC? G겠지? 그럼 얘도
MCG로 오른쪽으로 당기는 거나 마찬가지겠지. 어디에서?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요거랑 같은 케이스라고 나는. 자, 봐봐. 그리고 어떻게 하나로 합쳐. 그럼 어떻게 돼? F MCG 알짜임 F는 M 뭐야? 얘 질량 M 얘는 MC였어. 그러면 M 더하기 MC 그리고 가속도가 얼마래? 4분의 3G 여기서 구했잖아. 얘보다 이 4분의 1 G만큼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날릴 거 날리세요. G 날리고 G 날리고 요거 어떻게 돼? 4MC는 3M 보이나? 더하기 3MC 보이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딱 보이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MC는 어떻게 돼요? 3M C의 질량 구하라며. C의 질량 정답 뭐예요? 3M이 된다. 오케이? 이해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오케이? 이 그림 같은 거 이해하고 도르래에 의해 꺾였기 때문에 얘가 중력의 효과가 나타난다. 얘는 중력은 받지만 수평면이 떠받치고 있어주니까 중력에 의한 효과가 안 나타난다. 상쇄된다. 그래서 R자임이 여기서는 MG, 여기서는 MCG다. 나에서는. 오케이?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이해가 됐나요? 이거 조금 복잡할 거예요. 왜? 이런 도르래 중력가속도 처음 써본 문제잖아. 수업 듣기만 했지 문제 적용해보면 처음이잖아. 어려운 문제예요. 3점짜리잖아. 오케이? 이해가 잘 안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계속 되감기 해보면서. 아셨나요? 자, 이번 문제 좀 말할 게 많았는데 저는 그럼 지우고 몇 페이지냐? 학습지의 6페이지 예제 1번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우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6페이지 예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직선상에서 일정하게 가속되어 100m를 이동했을 때 속도가 10m/s가 되었다. 이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면 자, 단서가 뭐예요? 맨 처음 정지해 있었대. 그 물체가 일정하게 가속되었대. 무슨 운동한다는 거야? 위에 써있다시피 가속이 일정하다. 등가속도. 근데 또 직선상이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는 거구나. 말했다시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란 뭐예요? 결국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R자임이 어떻다? 0이다? 아니죠. R자임이 일정하다는 거겠죠? 왜? 다시 한번 누누 얘기합니다. F는 MA에서 M은 일정할 테고 F가 일정해야 A값 가속도도 일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R자임 일정하다. 그래서 어쨌든 100m를 이동했을 때 속도가 10m/s가 됐대. 그럼 이거 뭐야? 처음 속도 V0는 0, 나중 속도 V는 10m/s.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면 근데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는 몰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풀까?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공식 하나를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되죠? 잠시만요. 맞군요. 6페이지 문제 맞죠? 제가 순간 4페이지 문제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순간 생각이 들어서 미안합니다. 어떻게 돼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중에서 몇 번 이용하면 좋을까요? 시간은 몰라. 나중 속도, 처음 속도는 알고 얼만큼 이동했는지 변이도 알아. 뭐 쓸까요? 맞아요. 3번 공식 쓰겠습니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계산은 어떻게 돼? 가속도는 모르지? 가속도의 크기 EA 변이 얼마야? 100m. 오케이? V는 10m/s. 그럼 10의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0 제곱이지. 이거 어떻게 돼? 100이잖아. 그 A가 얼마여야겠어요? 그쵸? 0.5 미터 퍼 세크 제곱이겠죠? 좀 이해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제가 강조한 게 뭐예요? 공식도 공식인데 그래프도 되게 중요시했죠. 요거 당연히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이런 데서 만나면 공식으로 빠르게 푸는 게 더 나아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연습 중이니까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가장 많은 정보를 포함한 게 어떤 그래프라고 했죠? 맞아요. 속도, 시간 그래프였습니다. 잘 보이나요? 오케이. 자, 처음 원점 여기 0. 맨 처음 운동 시작할 때 t는 0일 때 어떻게 된대? 정지해 있었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속도 0. 그리고 일정의 가속도여서 속도가 얼마가 됐대? 10 미터 퍼 세크. 이거 10입니다. 16 아니에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몇 초인지 몰라. 그냥 어쨌든 일정의 가속됐대. 몰라. 이건 몰라. 오케이? 시간은. 그런데 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의미했어? 가속도였죠? 그리고 요 아래 넓이가 뭘 의미했어? 그래프와 시간축의 넓이. 이거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고 했죠? 넓이가 뭐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변이죠? 이게 지금 얼마래? 변이가 100m래. 야, 그럼 이 삼각형 넓이가 100이 되려면 이 시간이 얼마여야 될까? 지금 삼각형의 높이는 나왔어. 얼마? 10m/s. 그 여기가 얼마여야 될까? 20s 해야겠지? 20 곱하기 10 하면 200. 삼각형입니다. 나누기 2 하면 100. 아, 20초. 오케이? 그러면 이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했어. 구했네? 그러면 기울기 어떻게 구해? 변화량이지. 요거 델타 t. t의 변화량 분의 요거 뭐야? 델타 v. 그럼 어떻게 돼? 20분의 10 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 미터 퍼 세크 제곱. 왜? 미터 퍼 세크를 또 세크로 나눠주면 미터 퍼 세크, 퍼 세크잖아. 이거잖아.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눠줬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여러분 연습 때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 다 이용하는 거를 공부하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예제 2번 볼게요.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으자차. 0.m/s 제곱이었습니다. 예제 2번. 마찰이 없는,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도 항상 이걸 보게 될 거라고.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 2kg인 물체가 있다. 2kg 정지해 있는 물체가 있다. 이 물체의 오른쪽 플러스 방향. 문제에서 지금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해줬네요. 여기로 얼마? 40N의 힘을 왼쪽으로는 20N, 마이너스 방향 20N의 힘을 작용한다. 물체에 작용한 알짜힘을 구해보래. 가속도 3초 동안 물체 이동한 걸 각각 구하래. 알짜힘부터 구할게. 알짜 얼마야? 오른쪽으로 20N이겠죠? 왜? 방향이 반대여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라고. 40에서 20 빼면 20이죠. 그리고 방향은 큰 놈의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 20. 오른쪽이 플러스 방향이랬죠? 그러니 F는 플러스 20N. 자, 힘, 가속도 이런 거 방향까지 꼭 따져줘야 돼요. 습관 들이십시오. 플러스 20N. 자, 그럼 A는 가속도. 얘 20N. 알짜힘이 20N이래. 근데 얼마야? 질량이 2kg. 그럼 F는 MA에서 플러스 20N은 2kg 곱하기 얼마여야 될까? 플러스 10
퍼 세크 제곱이어야겠지. 그러니 가속도는 마찬가지로 가속도의 크기가 아니라 가속도 자체를 구하라 했으니까 방향까지 해서 플러스 10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이동하는 거리래. 3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 도대체 얼만큼 이동할까? A도 구했어. 얘는 지금 R자임이 일정하잖아. 그럼 무슨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한다고. 자, 그럼 공식 하나 써보자. 어떤 공식을 있을까? 이동 거리를 어떻게 구해? 아까 위에서 썼던 3번 공식 써볼까? 안 되지. 왜? 나중 속도랑 처음 속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뭘로 구해볼까? 아, 나중 속도는 안 나오니까 처음 속도는 정지했다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해볼까? S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2번 공식 뭐야? 이동거리 S, 변이 S는 어떻게 돼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재채기가 나와서. 자, 그럼 V0 뭐야? 0이라면 정지했던 거 요거 어떻게 돼? T가 얼마든 간에 0으로 가고 A가 얼마? 10. T는 3. 그러니 요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3의 제곱. 3초 동안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5 곱하기 9 하면은 45가 되겠죠? 즉 얘는 어떻게 된다? 45m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공식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거의 문제, 아니 시간 걸리지 않고 바로바로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위에서 봤던 것처럼 그래프로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여기다 그려볼까? 어떤 그래프? VT 그래프. 왜? 가장 정보가 많으니까. 자, 1.5 표시하고, 자, 시간 0초일 때 운동 시작할 때 속도가 어때요? 정지해 있다 했지? 속도 0.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돼? 10m 퍼 세크 제곱. 그러면 이렇게 뭐 가겠지? 근데 언제? 마지막에 여기 시간 얼마일 때? 3초일 때. 3초일 때. 그럼 이때의 속도가 얼마일까야? 이때의 속도가 얼마일까? 야, 가속도가 10m/s 제곱이 나와야 돼. 요 기울기가 뭐라 했어? 야,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 뭐라 했어? 자동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 에이, 가속도라고. 그럼 이 기울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돼? 3세크지. 일단 가로축의 가로의 변화량, 세로의 변화량 얼마가 나와야겠어? 나중 속도 V라고 한다면 여기에 V 이게 얼마라고? 10m/s 제곱이라고. 그럼 V는 얼마야겠어? 30m/s겠지. 그러니 이 V는 얼마야? 30m/s. 오케이? 선생님, 가속도는 어쩔 수 없어. 이 방법으로 구할 수밖에 없어. R장 20N이니까 이렇게 구했어.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여기 주어진 단서들과 요 가속 구해놓은 가속도를 가지고. 야, 그러면 S 이동거리 직선 운동이잖아. 방향 안 바뀌는. 그럼 이동거리랑 변이 크기랑 같다고 했지. 여기서 변이의 크기 어떻게 구해? 요거 아니야? 요 넓이가 변이잖아. S 넓이 얼마야? 3 곱하기 30. 이렇게 실수 많이 한다.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 꼭 해줘야 돼. 이거 문제 다 풀어놓고 요걸로 틀린 애들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야. 3 곱하기 30 나누기 2 하면 어떻게 돼? 90 나누기 2니까 45. 45m 똑같이 나왔네. 오케이. 연습 중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꼭 해보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그럼 저는 지우고 학습지 7페이지에 있는 예제 3번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우고 올게요. 네, 이어서 학습지 7페이지에
예제 3 한번 볼게요. 질량이 2kg의 물체가 3m/s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다. 이 물체에 4N의 일정한 크기의 힘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2초 동안 작용했을 때 물체의 속력을 구해보면 무슨 상황이야? 2kg인 물체가 이미 미안합니다. 다시 그려볼게요. 이미 오른쪽으로 3m/s의 속력을 운동하고 있대. 그러면 어떻게 돼? V0는 3m/s인 거지. 이 물체에 얼마? 4N의 일정한 크기의 힘이라고 했지. 일정한 크기의 힘 뭐가 돼? R자 힘이 일정하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고. 운동 방향 하필 같은 방향이래. 그럼 속력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감소? 아니죠. 증가하죠. 속력과 속도가 2초 동안 작용했을 때 물체의 속력을 구하면, 자, 2kg짜리, 자, 한번 써볼까요? R자임 F는 MA를 써보면 F 얼마? 4N은 질량 2kg 곱하기 얼마? 2m/s 제곱.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2m/s 제곱이 되는 거지. 오케이? 얘 가속도 구했네. 그럼 어떻게 할까? 첫 번째 공식,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첫 번째 공식 한번 써볼게요. V는 어떻게 돼? V0 플러스 AT. 그럼 나중 속도 V의 크기를 물어야겠지. V는 처음 속도 얼마? 3 더하기 가속도 얼마? 2 곱하기 2초. 시간 2초 동안 작용했잖아. 어떻게 돼? 7m/s. 나중 속도의 크기는 7m/s구나.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7m/s의 속도를 갔는데 속력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거의 크기인 바로 7m/s 제곱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7m/s가 되겠죠? 7m/s. 이렇게 된다. 우리는 공식 1, 2, 3번을 한번 다 써봤어요. 자, 그럼 마지막 또 뭘 해야 돼? 얘. 그쵸? 그래프. 여러분,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은 꼭 힘들더라도 해보기 바랍니다. 왜? 나중에 여러분 2학년 물리학원 모의고사 때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말 어려운 문제들 3학년 때 물리학원 모의고사 보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이 그래프를 분석하는 법을 알아야 문제를 빠른 시간에 탁탁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그래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정보를 가장 많이 주니까. 자, 질량 2kg의 물체가 3m/s의 속력 오른쪽으로. 오른쪽 플러스라고 해볼까? 그럼 이번에 원점 5가 있는데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죠. 어디? 3m/s.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 방향 같은 방향으로 했으니까 똑같이 다 플러스로 놔볼게. 다 오른쪽 플러스로. 그러면 4N의 일정한 크기의 힘을 가했어. 그럼 가속도가 얼마라고 했어? 2m/s 제곱.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데? 반사적으로 나오라고. A. 이 기울기 얼마야 돼? A. 이게 얼만데? 2m/s 제곱. 기울기가 2가 돼야 된다고. 근데 자, 어딨냐? 2초 동안 작용했대. 그럼 여기를 2세크로 한번 해보면 여기에 속력이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러니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증가하겠지? 이렇게 되는데 요 기울기가 얼마여야 된다는 거야? 2. 그럼 구해보자. 어떻게 돼? 일단 가로의 변화량 2세크 분의 세로의 변화량 나중 속도를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를 V라고 해볼게. 보이니? 오케이. 그럼 여기 어떻게 돼? V 마이너스 3. 요게 중요해. 여러분들이 하도 0에 익숙하니까 V라고 쓰는데 그게 아니라 요만큼일 거 아니야. X축 변화량, Y축 변화량. 그럼 요만큼은 V-3이 되겠지. 요게 2래. 그러면은 V-3은 얼마? 4.
2 곱하기 2니까 그래서 V는 얼마? 7. 그래서 7m/s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알겠니? 변위를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 넓이는 딱히 안 구한 거고. 이해됐습니까? 예제 3번. 그러면 이 아래 예제 4번 한번 볼게요. 자, 예제 4번. 다시 모의고사 문제네요. 위 문제들은 조금 간단한 문제였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2019학년도 6월 고2, 작년 6월 고2 모의고사네요. 물리학원. 그림은 처음부터 읽으라 했죠? 그림은, 아래 그림은 수평한 직선도로 A 지점에 뭐에 있던? 정지하고 있던 자동차가 출발하여 일정한 가속도로 직선 운동한대. 이거 뭐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죠? 일정한 가속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 오케이? 출발 후 BC 지점에서 속력은 각각 5m/s, 10m/s이고 A와 C 사이의 직선 거리는 20m이다. A와 C 사이의 거리야. B에서 C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자동차의 크기는 무시한다라고 했어. 자, 말했듯이 등가속도 직선운동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으로 풀면 돼요. 하나는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 나머지 하나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거. 각각 풀어줄 텐데요. 먼저 공식부터 한번 볼게요. 공식 이용. 혹시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으니까 한번 써볼까? 1번 공식 뭐였어? V는 V0 플러스 AT. 요거의 정식 명칭이 1번 공식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수업 중 편하게 하려고 1번 공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 2번 공식은 뭐였어? 얘 T고. 2번 공식 S 변이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마지막 3번 공식은 뭐야? 시간이 필요 없는 공식 EAS. A 가속도 S 변위예요. V제곱 나중속도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처음 속도의 제곱이다. 어떤 공식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 일단 가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 근데 S는 주어졌어. 변이 20m. 그럼 요걸 풀어보자고. 우리 결국 T를 구해야 되잖아. T를 구하려면 A나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데 A도 모르니까 일단 A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왜 A, 어떻게 3번 공식 바로 나왔냐? 잘 봐. V0 정지하고 있는 거 나왔지? V, 나중속도들 다 나오고 있지? 그러면 1번 공식을 이용해서 T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가 안 나와 있어. 일정한 가속도라고만 했지. 그러면 A랑 T랑 둘 다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고. 그럼 적어도 둘 중에 하나가 안 들어간 식으로 하나를 구해놓으면 나머지 하나는 대입하면 자동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1번 공식 쓴 거야, 선생님은. T가 필요 없는 거. 1번 공식 쓴 게 아니라 3번 공식을 쓴 거지. T가 필요 없는 식이 3번밖에 없잖아. 그래서 3번 공식을 통해 A를 구해서 이걸 1번 공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T 그냥 구하겠지? 해봐. 3번 공식으로 써볼게요. 3번 공식으로 써보면 2 곱하기 A 모르겠어. 그리고 변이는 오른쪽으로 20이지. 그럼 오른쪽을 플러스로 통일할게요.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정렬돼. 문제에서 안 주어졌으면. 그러면은 오른쪽을 플러스로 했으면 S 얼마야? 20m는 V제곱. 자, 봐봐. 변이가 20m면 나중속도는 당연히 어디겠어? B가 아니라 20m 갔을 때의 나중속도야. 오케이? 나중속도를 5m/s로 할지 10m/s로 할지 모르겠잖아. 잘 봐. 변위에 20m를 넣었으면 그 20m의 처음과 끝을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알겠니? 그러면은 10의 제곱이겠지. 10m/s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 당연히
변이가 20m 했으니까 처음은 여기 A겠지? 지금 A랑 C 사이의 변이가 20m니까 A는 어떻게 돼? 0의 제곱 정제 있다 했잖아. 그거 어떻게 돼? 40m는 100m 제곱 per sec 제곱. 제곱이잖아. 단위끼리도 곱셈 나눗셈 다 할 수 있다 했지? 아, 여기에 A. 그 A는 얼마야? A는 40분의 100 해봐. 어떻게 돼? 2.5 m per sec 제곱. 그치? 그러면 대입해봐. 1번씩에다가 이번엔 1번씩 안 헷갈리게 색깔 바꿀게요. 1번 공식 V는 어떻게 넣어야 될까? 나중 속도 10 m per sec는 V0 처음에 0이지 더하기 2.5 곱하기 T. 어떻게 돼? T는 4초가 나오겠지? 그럼 정답 몇 번? 4번.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왜? 지금 문제는 뭐야? B에서 C까지 이동하는데 거리라 그랬잖아. 아니, 걸린 시간이라 했잖아. 근데 여기선 뭐야? 나중 속도 10. C니까 10 맞아. 근데 처음 속도 V0에 뭘 넣어야 돼? B를 넣어야겠지. 왜? 이 T가 뭐일 테니까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일 테니까 얘도 처음 속도는 그럼 B가 되겠지. B에서 C까지만 따지는 거니까. 오케이? 어차피 A에서 C까지나 B에서 C까지나 계속 가속도는 어때? 일정하니까 A는 2.5로 계속 일정하잖아. 그러니 요게 아니라 어떻게 써줘야 돼? 10 m per sec는 처음 속도 B에서 C까지니까 5 m per sec V0가 더하기 2.5 T입니다. 그럼 T는 얼마야? 2세크겠지. 오케이? 미안. 단위 다 써놓고 안 썼네. 2.5 m per sec 제곱 곱하기 T. 여러분들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단위 같은 거 굳이 쓰지 말고 빨리빨리 계산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 연습하고 있으니까 단위까지 신경 쓰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 2초가 된다.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요. 그럼 그래프를 한번 이용해 볼게. 요거 지우고 그래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엔 뭐냐? 그래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왜? 공식만 쓰면 자꾸 헷갈린단 말이야.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 이런 거 실수한다니까? A까지 다 구해놓고 B에서 C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해놓고 A부터 C까지 걸린 시간을 구해. 10 그리고 V0 0 넣은 거 아까 내가 X 표친 식 있지? 그런 식으로 실수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래프를 좀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그래프로 쉽게 풀리지 않고 공식으로 그냥 빠르게 푸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둘 다 연습하라고 하는 거야. 야, 이 그래프는 뭘 그려야겠어? 가장 많은 정보를 주는 거 바로 속도 시간 VT 그래프겠지? 오케이. 자, VT 그래프 그려볼게. 처음에 뭐에 있다 그랬어? 정지에 있다고. 그 원점에서부터 시작이야. A. 여기가 바로 A겠지? 그리고 일정한 가속도래. 일정한 가속도. 몰라. 근데 A와 C 사이의 직선거리가 20m래. 어쨌든 일정한 가속도니까 이 기울기가 뭐야? 가속도지? 기울기가 어떻게 한 거? 일정한 거. 가속도 일정하다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그려야겠지? 그래 놓고 마지막 지점 어디야? 여기 C인 지점이야. 이때가 C라고. 이때 V가 얼마야? 10 m per sec래. 근데 B는 언제래? 5 m per sec. 딱 어떻게 돼? 0과 10의 딱 절반. 지금 어디야? 잘 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 지점이고 여기가 C 지점인 거지? 자, 이렇게 됐어. 근데 A부터 C까지 거리가 얼마야? 변이가 20m지?
혹시나 해서 말합니다. 제가 거리랑 변이를 혼용해서 쓰는 이유는 운동 방향이 뭐 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요 넓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요 넓이가 20m라고. 그럼 시간이 얼마여야 요 넓이가 20m 나올까? 삼각형인 거 유의하세요. 10 곱하기 얼마? 4 나누기 2 해야 20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긴 얼마? 4세크일 거 아니야. 그래야 4 곱하기 10 하면 40 나누기 2 삼각형 넓이니까 나누기 2 하면 20이 된다. 4세크야. 야 그럼 얘 일자에 증가하지. 요거 어떻게 돼? 반 절반 감소. 얘도 어떻게 되겠어? 절반 감소했겠지. 2세크. 정답 뭐야? B에서 여기 A에서 B까지 가는데 2초였어. 그럼 B에서 C까지도 얼마? 2초라고. 4세크에서 2세크 빼봐. 2초. 이렇게 풀 수도 있다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아셨나요? 오케이? 왜? 속도 절반일 때 어떻게 돼? 얘도 시간 절반이겠지.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잖아. V가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잖아. V는 V0 플러스 A. V0가 없으니까 속도는 시간에 비례하잖아. 가속도 일정하고. 그러니까 속도가 2분의 1배 됐으면 시간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2분의 1배. 그러니 4초에 2분의 1배 2세크. 그럼 4초에서 2세크와의 차이는 2세크가 된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풀었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모두 2번 2초가 나온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럼 저는 지우고 7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예제 5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7페이지 마지막 예제 5번입니다. 자, 이제 문제 총 3문제밖에 안 남았는데요. 자, 조금만 더 힘내서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처음부터 2019학년도 6월 나왔던 문제고요. 그림 가, 왼쪽에 있는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나왔네. 마찰이 없는 수평면, 마찰, 공기저항 고려 안 한다는 거죠. 수평면 위에 놓인 질량이 2kg의 물체에 수평면과 나란하게 왼쪽으로 20N, 오른쪽으로 30N의 힘이 작용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힘이 작용하는 순간부터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 속도 시간 그래프. 근데 운동 방향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력으로 봐도 되겠죠? 속력 시간 그래프라고 했네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래프 그리는 걸 평소에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자. 일단 가를 분석해 보자. 문제 마저 봐야지. 물체 속력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를 통해, 기억부터 볼게요. 자꾸 가라고 하네. 기억. 2초일 때 물체의 작용 알짜의 크기는 50N이다. 야, 계속 힘은 작용하고 있지.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여기 기울기 뭐야? 가속도라니까? 가속도. 기울기가 지금 어때? 일정하지? 이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일정하게. 그럼 2초일 때 알짜 얼마겠어? 반대 방향이면 서로 빼줘야겠지? 더해주면 안 돼. 더하면 50N이겠지만 그건 같은 방향일 때만. 반대 방향이지. 어떻게 해줘? 30에서 10 빼봐. F는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아볼게요. 그럼 왼쪽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0N. 알짜 힘 더하는 거야. 알짜 힘 구하는 거야. 여기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더하는 게 합력, 알짜 힘 구하는 거라며. 그 오른쪽 30N 더하기 왼쪽 마이너스 20N은 10N이겠지. 알짜 힘 얼마? 10N. 기억은 틀렸다. 니은 4초일 때 속력 V는 20m/s이다. 자, 요거 구했지? 그럼 요게 어떻게 돼야 돼? 두 번째 가에서 F는 MA지? 이게 뭐야? 10N은 얼마래? 2kg, 질량 2kg 곱하기 A가 얼마야겠어? 그치? 5m/s 제곱이어야 돼. 이게 뭔데? A 기울기라고. 속도시간 그래프. 이게 얼마라고? 5m/s 제곱이라고. 그럼 이 기울기가 어떻게 해야 V가 얼마야 5가 될까? 기울기 여기 변화량 얼마야? 이만큼 변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만큼 변했어? 4 세크. 요만큼 얼마야? V 빼기 0 하면 V지.
요게 5야. 그럼 따라서 V는 얼마야? 20m/s겠지. 그럼 니은은 맞는 거지. 자, 디귿 볼게요. 디귿 0초에서 4초까지 이동거리는 80m이다. 자, 야, 이동거리 어떻게 나와? 속력시한 그래프에서 이동거리. 요거 넓이 아니야? 요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얘가 20이라며. 20m/s. 여기 괄호 20, 여기 m/s 있으니까 그냥 20으로 쓸게요. 이거 어떻게 돼? 20 곱하기 높이 20 곱하기 가로 4 그리고 2분의 1 곱해야지 삼각형이니까 어떻게 돼요? 40m 아니야? 80m. 요거 2분의 1 계산 실수하는 친구들 낚시하려고 하는 거지. 20 곱하기 4 80 맞네 해서 디귿 맞게 해서 정답 4번으로 찍게 하려고 2분의 1 꼭 하세요. 삼각형. 그럼 정답은 디귿도 틀리니까 2번이 된다. 얘는 40m다. 정답은 2번 니은이 됩니다. 이게 3점짜리라고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쉽게 가지려 하지 마. 점수를 계속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셨나요? 자, 그러면 저는 또 지우고 마지막 학습지 8페이지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